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층이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 대응 안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연 왜 이런 30대들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들이 올바른 선택일지, 위험한 리스크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대들의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한 현상, 그리고 향후 전망, 그리고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30대가 역시 주요 매수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총 49만 2천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3만 900건 정도가 30대가 매입을 한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26.6%가 되는데요. 전통적인 40대 층이 매입한 비중은 26.2%로 30대가 근소하게 앞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30대 비중 자체가 40대를 이미 추월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은 서울 안에서도 성동구가 41.5%로 많은 분들이 관심 받는 지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는 강서구가 38.9%, 그리고 영등포구가 36.8%로 30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즉 30대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주요 매수층으로 떠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광역시로는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도 40대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향후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가속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대가 지금 집을 사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대출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론, 이런 대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은 1에서 4% 정도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2024년에는 30대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가 20만 9,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18.5%가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즉 30대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택 매입을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 대한 그런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건드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고금리 부담 속에서 저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그리고 월세에 대한 증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지금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3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이런 축소 예정 시점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월세 아파트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120.9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월세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늘었냐라고 보게 된다면 2021년도에 42% 정도 했던 월세에 대한 비중 수치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9%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17%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급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월세에 대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환경인데요. 그만큼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30대들은 높아진 월세 부담으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매매 전환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2019년부터 집값이 조정은 받긴 했지만 우상향했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GTX 주변에 집값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됐죠.
됐죠. 그리고 서울에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분양가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소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포모 현상들이 차지를 하면서 불안감들이 확산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소득 증가보다도 집값 상승이 더 빠르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그리고 개발 호재로 인해서 더 늦으면은 가격이 감당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심리로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30대들이 내 집 마련을 많이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다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우선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에 대한 불안 요인, 그리고 월세 상승, 이 부분들을 짚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매에 대한 그 전환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출 혜택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은 이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국은 추가적인 그 금리 인하는 결국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7월부터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죠. DSR의 그 3단계 시행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30대의 대출에 대한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들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금리에 대한 변동 리스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못한 만큼 국내 금리 상황도 급격한 인하는 없을 거다라는 것도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격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시장 환경이라면은 점진적인 상승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안에서 우리가 조정되는 국면,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변동을 잘 체크를 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시장 환경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본다라면,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정부의 대출 상품을 잘 활용해서 가격이 조정됐을 때 적절한 시점에 주택을 매입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실 필요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갭 투자를 활용할 때는 지금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그 규제가 들어오면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전세 가격이 좀 높은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학군지 중심이라든지 업무 지역 중심,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0대가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본다면,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왕십리, 동탄 등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그리고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학군지라든지 역세권의 신축단지, 이곳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권을 보면은 송파권역이라든지, 그리고 강서, 노원, 이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높으면서 학군, 그리고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갭 투자로 접근을 해도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로는 좀 접근하실 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상품은 이 지역과 좀 별개의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을 때는 고가주택들, 시장들,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견고함을 갖고 오겠지만 기타 지역들, 서울의 외곽 지역은 가격들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심과 그 지역 인근 지역들은 재개발 사업지나 이런 쪽을 투자를 하셔서 자본이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과 함께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0대가 전국 아파트의 주요 매수층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수요자라면은 정부의 대출 상품을 잘 활용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 매수 관점 안에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학군지, 그리고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을 잘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차익을 실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청약이라든지 또는 입주권을 활용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중기, 장기의 투자에 대한 실현을 통해서 매입하시고 싶다. 그런 기회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뭐 좀 유익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